화이브라더스 성폭행 혐의 강지환 손절, 신뢰 무너져 전속계약 해지. 화이브라더스 코리아 측이 외주업체 소속 여성 성폭행 추행 혐의로 구속된 강지환과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16일 화이브라더스 코리아는 공식 입장을 내고 예상할 수 없는 불미스러운 일로 신뢰가 무너져 더 이상 강지환과 전속계약을 이어갈 수 없어 해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철저한 아티스트 관리를 통해 재발 방지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지환은 지난 9일 오후 10시 50분경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A씨를 성추행하고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고 12일 구속됐다. 그는 분당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로 조사를 받는다. 강지환은 영장 실질 심사 이후 동생들이 인터넷 댓글을 통해 크나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 오빠로서 이런 상황을 겪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15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저의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크나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많은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저의 잘못에 대한 죄값을 달게 받고 속죄하며 살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다음은 강지환 관련 계약 해지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화이브라더스 코리아입니다. 당사는 지난 2019년 5월 강지환과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했지만 예상할 수 없는 불미스러운 일로 신뢰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전속 계약을 이어갈 수 없음을 인지하게 되었고 강지환과 전속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사는 앞으로 철저한 아티스트 관리를 통해 재발 방지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피해자들 강지환 송별회해준다며 집에 초대한 뒤 성폭행. 강지환 성범죄 피해자들 단독 서면 인터뷰. 지난 4월 처음 만나 친한 관계 아니었다. 강지환 집 합숙소처럼 쓰여 평소엔 의심할 사이 아냐. 가물관계인데 업무의 연장선상인 회식에서 피해. 2차 가해 소속업체 협박으로 괴로워 꽃뱀 아닌 피해자. 강지환은 스태프들에게 줄곧 집으로 초대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 성폭행 당한 날은 내 송별회를 열어준다고 한 날이었다. 지난 9일 오후 10시 50분 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배우 강지환이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그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선일보 디지털 편집국은 지난 15일 강지환의 성폭행 피해자들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피해자들의 국선 변호사인 법무법인 규장각 박지훈 변호사는 민감한 성폭행 사안임을 감안해 검토를 거친 뒤 당사자 ABC의 답변을 전달해왔다. 그동안 변호인이 피해자들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힌 적은 있지만 피해자들이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대해 직접 얘기한 것은 처음이다. 사건 당일 강지환의 집에 어떻게 가게 된 건가? 강지환과는 지난 4월 일을 하면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본래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다. 그날도 회사 소속 매니저 2명, 스타일리스트, 가해자 등 8명과 함께했고 강지환 집을 처음 방문한 것이었다. 스태프들과 함께 단합하는 자리를 가질 겸 피해자 중 한 명인 내 송별의 자리이기도 했다. 당초 보도된 것처럼 1차 술자리를 가졌다가 2차로 초대를 받아 간 게 아니었다. 강지환은 평소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었고 그로 인해 사전에 스태프들에게 통지된 업무 연장선상에 있는 자리였다. 대중 사이에서 굳이 왜 강지환의 집에 가서 술을 마셨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강지환이 평소 그 집이 스태프들의 합숙소처럼 쓰였다고 했다. 강지환과는 일이 아니라면 따로 술을 마실 만큼 친분이 두터운 사이도 전혀 아니었다. 회식에 참여한 스태프 중 2명만 남았다. 그렇다 중간에 개인 사정이 있는 사람들은 먼저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강지환이 더 이야기하다가 가라, 갈 때 콜택시를 불러주겠다라고 이야기해서 남아있었던 것이다. 강지환이 2층에 있는 한 방을 지정해줬다. 우리는 술에 취한 강지환을 3층에 있는 그의 방으로 데려다줬고 다시 내려와서 지정해준 방에 들어가 잠을 청했다. 피해 사실을 어떻게 인지하게 된 건가? 오후 8, 9시쯤 잠을 자다가 성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잠에서 깼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를 당하고 있었다. 나는 소리를 지르면서 몸을 피했다. 그런데 강지환은 곧이어 잠들어 있는 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곧바로 범행했다. 우리는 잠을 자고 있었고 강지환은 우리와 같은 방이 아닌 위층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먼저 피해 사실을 인지했던 나는 너무 큰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다. 강지환은 만취 상태였나?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만취해 있었다면 3층에서 2층으로 혼자 내려올 수도 없었을 거다. 또 범행 과정 중이나 범행 이후 강지환의 분명한 의식 상태에서 행동했다. 강지환이 우리에게 보인 태도나 했던 말들을 참고하면 그렇다. 그리고 강지환은 범행 이전 3시간 정도
숙면을 취할 시간이 있었다. 술이 깬 상태였을 거라고 생각한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강지환의 진술은 거짓이라고 생각한다. 피해 이후 어떻게 대처했나? 우리가 소리를 지르고 강력하게 항의하자 강지환은 방을 나갔다. 곧장 문을 잠갔다. 문을 잠그니 강지환이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면서 문을 막 두드렸다. 겨우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도움을 청해 연락이 닿은 지인 역시 문을 잠그고 내가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고 조언에 따랐다. 방에 갇힌 지 1시간 30여 분 만인 오후 10시 10분쯤 경찰이 강지환 집에 도착했다.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냐는 대중의 지적이 있다. 강지환 집은 상당히 외진 곳에 위치해 있다. 사용하던 휴대폰 통신사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장소였던 것이다. 당연히 112에 신고하려 했다. 그렇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지인들에게도 전화하려고 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계속된 시도 끝에 겨우 암호가 설정되지 않은 와이파이가 잡혔다. 그제서야 우리 둘 모두 카카오톡과 보이스톡 등으로 지인에게 도움을 청했다. 강지환이 처음 입장을 밝힐 때 댓글에 대한 사과만을 언급했다. 강지환은 자기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구속이나 벌을 피하기 위해 범행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는 거다. 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우리의 2차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 본인이 2차 피해에 대해 사과할 것이 아니라 1차 피해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사실 그대로 인정하길 바랐다. 사건 이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 같다. 정신적 충격, 대중의 2차 가해, 소속업체의 협박 등에 의해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현재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특히 대중은 비난의 화살을 피해자들인 우리에게 돌리고 있다. 성범죄로 인해 1차 피해를 당한 상태에서 강지환이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직업 등이 본의 아니게 공개됐고 네티즌들로부터 매도당하고 있다. 우리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악성 댓글로 인해 너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추후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다. 일부 대중이 제기하는 이른바 꽃뱀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는 가해자인 강지환과 가불관계에 있는 20대 여성들로서 업무의 연장선상인 회식에 참여했다가 이런 피해를 당했다. 우리는 꽃뱀이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다. 판결이 날 때까지 악성 댓글이나 근거 없는 추측은 자제해 주길 부탁한다.